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PA 음향 시스템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는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건축 음향적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룸 사이즈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반사율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스피커 위치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었어요. 요번에는 지난번 이야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스피커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커버리지에 따라서 스피커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한 딜레이 스피커를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딜레이 스피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브 우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서브 우퍼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이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음향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버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PA에 대해서, SR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PA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성용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스피치 전달용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 확성용으로. 그래서 이제 S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콘서트, 락 콘서트라든지 밴드 이런 부분들은 SR 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때로는 이걸 SR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는 이거를 PA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걸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쓴단 말이죠. 왜냐면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밴드가 찬양 인도를 하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스피치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A와 SR이 같이 혼용돼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어 정리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PA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음향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이 PA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제 SR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더 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PA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커버리지, 스피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커의 커버리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복잡한 그림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화 시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버티컬과 호리젠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스피커를 세워놓으면은 길쭉한 부분을 이제 위로 가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요랬을 때에, 그러니까 수평면으로 봤을 때를 호리젠탈이라고 하고요. 수직면으로 봤을 때를 버티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버티컬의 레인지는 좀 좁고요. 그다음에 허리젠털의 그 커버리지 레인지는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듯이 이거는 허리젠털이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버티컬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커를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버티컬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방향이 조금 정해지겠죠. 지금 보는 그림처럼 만약에 이제 객석이 이제 평평한 객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약간 스피커를 약간 지금 보는 그림처럼 약 6도 정도 틸트를 준 거예요. 그래야 전 범위의 객석에 잘 소리가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슬롭이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피커를 틸트를 주지 않고 확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처럼 단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거 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경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로 표시했을 때 파란색이 조금 덜 된 거고요. 이제 빨간색이 제일 강하게 이제 소리가 이제 SPL이 가장 센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높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모니터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피커를 보통 스테이지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옆에 눕혀 놓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싱어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수들이 밴드 악기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모니터 스피커의 레인지가 넓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하의 그러니까 높낮이의 그 구분은 넓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호리젠탈이죠. 이 호리젠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쵸. 이 사람 소리가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 사람 소리가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끔 이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 플라이닝을 하잖아요. 높이 이제 천장 위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객석 방향으로 이제 스피커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버티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버티컬의 그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리젠탈은 수평면을 봤을 때 호리젠탈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버티컬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 있는 스피커가 프론트 필 스피커예요. 뭐냐면 메인 스피커의 영역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빈 부분들을 프론트 필 스피커가 이제 그걸 채우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는 이제 언더 발코니, 이제 발코니 보통 중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제 교회나 공연장을 보면 중 2층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메인 스피커가 그 발코니 밑에 있는 객석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언더 발코니 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거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이 있고요, 프론트 필이 있고요, 언더 발코니가 있다고 하면은 잘 그림을 보시면 이 중첩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큼 중첩된 부분들을 최소화해야지만이 그 중첩된 부분이 많아져 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캔슬레이션하고 레인포스먼트라고 이제 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어느 선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러는 어떤 현상이, 위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장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필, 메인 스피커, 언더 발코니, 이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는 이 버티컬 관점에서는 가장 크로스 되는 부분이 적은 방향을 잡아서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딜레이 값을 잡아줘야 돼요. 믹서에서 라든지 어떤 디지털 딜레이 어떤 장비를 둬 가지고, 그러니까 프론트 필 같은 경우는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 사이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어떤 에코 현상처럼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 딜레이 값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딜레이 값을 맞춰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지난번 강의에서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소리의 속도는 340m/s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밀하게 따지면 344 정도 m/s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소리의 이 속도는 어떤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344 m/s로 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하기가 쉬워요. 위치에 따라서, 요 간격에 따라서 소리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피커와 내가 서 있는 위치의 거리가 10m 정도 떨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나한테 오는데 얼마큼 소리가 걸릴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10 나누기 속도 344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딜레이 스피커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의 속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차를 계산을 해서 딜레이 스피커의 세팅 값, 딜레이 값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딜레이 스피커를 세팅하는 방법은 다음번에도 한번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어플에 보면, 스마트폰 어플을 잘 보시면 그 SPL 측정하는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DB, SPL 측정하는 어플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측정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이제 SPL 음압계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쓰지 않아도 뭐 간편한 거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85dB 정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딜레이 값이 얼마큼 나와야 되냐면 그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만. 예, 그래야 얘가 더 세버리면 그 위치에 있던 자리에서 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얘 소리와 얘 소리가 비슷하게 들려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딜레이 값을 세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좀 더 디테일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RTA라는 장비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RTA라는 장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 더 비싼 RTA가 있어요. 측정용 마이크가 있고 측정용 아날라이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 귀로 듣는 거죠. 우리 귀로 들으면서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RTA 장비를, 요즘에 이제 스마트 라이브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요즘 이제 구독자 수가 벌써 꽤 올라갔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